세종시록 99원 세종 22년 7월 20일 경신 첫번째 기사 1440년 명정동 5년 지교동현사 안재정이 사직하다. 불러보고 말하기를 수령은 모두 6기를 꺼리고 있으나 나는 별 배단이 없다고 생각한다. 환자곡을 거둘 때와 나눠줄 때는 적당한 시기를 살펴서 관과 민 양편이 다 편리하도록 할 것이며 또 농상을 권고하는 것도 엄하게 독촉하는 것은 불가하니 민정을 순하게 하여서 각자 생업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세종시록 99원 세종 20년 7월 20일 경신 두번째 기사 오돌이 오랑캐를 미롭게 하다. 반예빈시사 이희에게 교수 10통, 선원 60병, 청, 홍, 목면 각 100피를 주어 함길도에 가서 오돌이와 오랑캐를 위로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99원 세종 22년 7월 21일 신유 첫번째 기사 오돌이의 마좌화, 마구엄파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았다. 오돌이의 마좌화, 마구엄파, 동야오타, 가가시파와 오랑개의 구적 등이 바늘에 따라 토산물을 바침으로 임금이 불러보고 오랑개와 오돌이 등에게 이르기를 우리 조정 때부터 너희들의 하라비와 아비를 모율하였고 너희들의 하라비와 아비도 모두 귀순하여 힘껏 순종함으로 너도 또한 조정의 뜻을 본받아 더욱 모율하여 무릇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곡진하게 따르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런데 범찰과 동창 등은 난익지은을 배반하고 가만히 도망하기를 꾀하였는데 너희들은 멀리 와서 조회하니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하였다. 오돌이 등에게 이르기를 동창과 범찰이 언덕을 배반하고 관하 사람들을 협박하여 도망갔으나 능히 허물을 후회하고 돌아와서 살면 내가 예전보다 더욱 위로하고 무율할 터이거늘 하물며 너희들은 두터운 언덕을 잊지 않고 예전대로 살고 있으니 내가 장차 더욱 무율할 것이다. 너희들은 안심하고 기쁘게 살라 하고 또 오랑캐에게 이르기를 동창과 범찰이 이미 무리를 거느리고 도망갔으나 머물러 있는 오돌이 사람들은 간궤에 따르지 않고 예전대로 안심하고 있으니 진실로 어이없다. 이미 오돌이 사람들과 이웃이 되었으니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함께 태평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구적 등이 대답하기를 신의 하라비와 아비가 아울러 만호 직품을 받았으나 그 전에 변장이 초원한다는 핑계로 속여서 우리 아비를 죽였으므로 그 후에는 조회하러 오고 싶어도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조회하지 못한 지가 여러 해나 되었습니다. 그 후에 들으니 국가에서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죽인 변장의 죄를 다스렸고 또 국가에서 먼 지역 사람들을 회유하여 대우하는 것이 매우 후하다 하므로 신은 전일의 의심을 풀어버리고 지극하신 덕을 감모하여 이에 조회하는 예도를 다하는 것이니 국가에서 나를 도울론과 보울간의 예와 같이 대우하여 안장갖춘 말과 의복을 하사하시면 신은 불하게 돌아가서 자랑까지 할까 합니다 하였다. 마자화는 대답하기를 범찰과 동창이 불악을 협박하여 도망갔으나 노씨는 여러 사람들에게 타일러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형세가 너무 약하여 능히 자립하지 못하옵는 바 그족과 마음을 합쳐 힘쓸까 하오니 전하께서 도절제사와 사진의 변장에게 내지를 내리시어 만약 무지개가 침략하는 변이 있거든 군사를 내어 구원하게 하시어 생업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 좋은 생각은 내가 이미 다 알았다 하고 드디어 잔치를 베풀어 주고 교수를 내렸는데 직 예문관 박이창에게 명하여 연청에서 읽게 하고 통사가 교지의 사의를 했을 하니 야인들이 엎드려서 교수를 들었다. 오돌이의 마자화 등에게 내린 교세에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황제의 밝으신 명을 받들고 동방을 다스리는데 너희 무리는 여러대로 우리나라의 북문에 살아 우리의 울타리가 되었다. 예측에 우리 시조 모광이 경흥에 계실 때에 너희들의 조상이 비로소 여러 불악을 거느리고 기순하여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이로부터 여러 조정께서도 또한 여러대로 인의를 가하시어 보호하고
구휼함이 매우 지극하였다. 우리 할아버지 강헌 왕이 개국할 때에 너희 할아비는 또 정성과 마음을 다해 가까이 수기하였으므로 우리 할아버님께서 그 공로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적심을 미루어 대우하기를 더욱 돈독하게 무율하셨으니 그 언덕이 매우 후하였다. 이런 사적이 아울러 사첩에 기재되어 환하게 상고할 수 있는 바 오직 너희들만이 들은 바가 아니라 또한 여러 종족이 함께 알고 있는 바이다. 하물며 내가 조정의 업을 이루었으니 감히 선조의 계획을 따르지 않겠는가. 이러므로 너희들은 자식처럼 보아서 더욱 힘써 모율하였는데 건넌의 범찰 등이 망령되게 의심을 품고 이만주와 함께 모여 살고자 하여 중국 조정에 고하였으나 정통 3년 5월 15일에 치규를 받으니 그 내용에 이르기를 동창과 범찰 등은 영을 듣고 그대로 경성지방에 거주할 것이며 옮길 필요가 없다 하였다. 그러나 범찰은 고집이 세어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로 중국 조정에 고하였다. 또 정통 4년 3월 초 6일에 치기를 받았는데 그때 이르기를 동창과 범찰 등은 이미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며 생업을 즐기고 있었으니 그대로 그곳에 거주할 것이고 옮길 필요가 없다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범찰 등이 청구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들어주었고 매양 조회하러 오는 자가 있으면 사관과 양식을 지어 우대하였으며 혹 차례를 넘어 관직을 제수하고 혹 안장 갖춘 말과 의복을 화사하였으며 심지어는 농사 짓는 것, 사냥하는 것, 짐승 기르는 것까지도 또한 그들이 편리한 대로 허가하여 여러모로 무율하였는데 이것은 너희들도 아는 바이다. 근자의 범찰 등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사실을 거짓 꾸며서 다시 주달하였으나 허가를 얻지 못하자 또한 관아 사람들을 핍박하여 가만히 도망하기를 도모하였는데 그런 실정을 나도 들은 지가 오래였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스스로 안정하기를 바라서 조금도 힐문하지 않고 여전하게 대우하였음은 너희들도 또한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범찰 등은 오히려 치규의 지극한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전일의 잘못을 그대로 따라 언덕을 배반하고 망령되게 근거 없는 말을 일으켜 부락을 움직여 몰고 도망갔다. 그러나 범찰이 만약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돌아온다면 나는 마땅히 우대하여 전일보다 더함이 있으리라. 대저 사람으로서 누구나 허물이 없으리야마는 능히 고치면 이것으로 착함이 되는데 어찌 한때의 잘못으로 드디어 끊어 버릴 것인가. 하물며 너희들은 우리 국가에서 보호하고 무율하는 언덕을 깊이 생각하여 불의에 따르지 않고 관계에 빠지지 않아 우뚝하게 홀로 남아서 예전과 같이 편하게 살고 있으니 그 마음씨가 가상하다. 곧 상을 내릴 것이며 이어 변장에게 말하여 더욱 돈독하게 무율하여 무릇 생업에 이로운 것이면 모두 후원할 것이다. 또 들으니 너희들은 평소부터 구주 야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데 너희들의 형세가 약하여 장차 침략을 당할까 염려되므로 지금 벌써 가까이 있는 오랑개들에게 교유하여 너희들에게 만약 위급한 변이 있거든 마음을 합쳐 구원해서 수레바퀴와 같은 형세를 이루어 길이 울타리가 되도록 하였으니 너희들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 안심하고 생업을 보존하여 함께 승평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라. 이에 교시하노니 알아들을 줄 믿는다 하였다. 그리고 오돌이 네 사람도 각각 격수를 받았는데 모두 말이 같았다. 오랑개 구적에게 내린 교세에 이르기를 시조 모광이 경흥에 계셨을 때 너희들의 조상이 여러 대로 북문에 살고 있었는데 비로소 여러 부락을 거느리고 함께 기순하여 섬기기를 게으리 하지 않았고 이로부터 여러 조정께서도 또한 대마다 인덕을 가하고 보호하고 구휼함이 지극하였다. 우리 태조 강헌 왕이 개국하신 이래로 너희 조부가 또한 힘껏 수기하니 우리 태조께서 매우 가상하게 여기시어 특히 우대하셨던 바 그 일이 사책에 기재되어 있어 환하게 상고할 수 있다. 우리 국가가 너희들에게 언덕과 신의로 대우하는 것이 한 세대만이 아니었음은 오직 너희들만이 들은 바가 아니고 여러 종족이 함께 알고 있는 바이다. 또 오도리 범찰과 동창 등도 그들의 조부 때부터 여러 대로 우리 경내에 살면서 우리에게 정성껏 기부하였고 또 우리 조정께서 무율하던 자이므로 나도 조정의 뜻을 이어 너희들과 오도리를 하나같이 위로하고
구휼하였다. 또 너희들은 오도리와 더불어 입술과 이가 서로 돕는 형세에 있으니 무릇 출입할 때나 환난이 있을 때는 의리상스러 구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늘의 범찰 등이 오직 배응망덕하였을 뿐 아니라 또 여러 번이나 내린 황제의 치규마저 어기고 이만주와 함께 살고자 하여 사실을 거짓꾸며 상국에 주달하였으나 허가를 얻지 못하자 문득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고 관아 사람들을 핍박하여 강제로 거느리고 도망갔다. 그러나 범찰의 친형 알사합, 아함리, 합시파와 그들의 관아 사람들은 홀로 우리나라의 두터운 언덕을 잊지 못하여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살면서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들은 구주 야인과 평소부터 원수로 되어 있은즉 저들이 약한 형세를 텀다 혹시 침략할까 염려되니 내가 매우 염려하는 바이다. 너희들이 이미 이들과 이웃이 되었은즉 만약에 적이 침범하거든 성원하도록 약속하고 힘을 다해 구원하여 피차가 편하게 살아 성천자께서 평등하게 사랑하는 뜻에 부응하라. 나도 너희들을 가상하게 여겨서 더욱 영승한 언덕을 보일 것이다. 이에 교시하노니 나의 지극한 마음을 체득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7월 21일 신유 두번째 기사 함길도 경력이 사철이 하직하다. 불러보고 말하기를 나의 족속은 모두 학문을 모르므로 너가 학문에 힘쓰는 것을 깊이 아름답게 여겨 내가 오래도록 집현전에 두고자 하였으나 너는 시종한 지가 오래되어 나의 지극한 마음을 아는 까닭에 특별히 너를 보내어 그 임무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니 너는 가서 게을리하지 말라 하니 사철이 아뢰기를 소신이 본디부터 사물을 정통하지 못하 잘못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자질이 아름다움을 아노니 하지 않으면 그만이거니와 만약 마음과 힘을 다한다면 무슨 일인데 능히 하지 못하리요 하고 이어 활과 화살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7월 21일 신유 세번째 기사 정척, 변효경, 김종순 등에게 형장에 처하다. 판승문원사 정척, 지사 변효경, 부교리 김종순, 박사 김화걸 의금부에 내리 형장에 처하다. 구례 무릇 진언할 때에는 태황태후와 황태후 전에도 모두 박물장이 있었는데 이번 주문할 때에 고사를 참고하지 않고 아울러 박물장이 없으므로 임금이 박물장의 유무를 물으니 척과 효경이 구례를 참고하지 않고 갑작스레 대답하기를 구례에도 없습니다 하였으므로 모두 형장에 처한 것이었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7월 21일 신유 네번째 기사 김종서에게 오드리 구원 책을 전지하다. 전일에 권두가 청하기를 내가 심처의 우적합과 평소부터 원수간이어서 침략을 당할까 두려우니 만약 병고가 있으면 기국에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군사를 움직여 구원하여 달라 하였다. 그 후에 오도리 등이 연달아 청하여 맞이 않는 바 나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여러 종족의 야인들 저희끼리의 혼단인데 내가 그 사이에 무슨 믿고 고운 것이 있으리요. 이징옥도 또한 말하기를 야인은 성질이 본디 억세여서 싸우기를 좋아하며 보복하는 것이 무상한데 이것은 저희들끼리의 일일 뿐 우리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 경솔하게 구원하여서 저 사람들이 원망을 사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고 지금 또 이 숙취에게 물으니 숙취의 말도 또한 이와 같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오도리 사람들은 오랫동안 우리 경내에 살았고 이미 기부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약한 형세를 민망하게 여겨서 특별히 인언을 가하여 무릇 청구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같이 구하는 대로 주었는데 근래에 동창과 범찰 등이 난익지연을 저버리고 강제로 관아 사람들을 몰아서 은밀한 꾀로 도망쳐버렸다. 그러나 남은 오도리 사람들은 나의 두터운 은혜를 깊이 생각하여 관계에 따르지 않고 예전대로 안업하고 있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물며 지금 머물러 있는 자가 매우 적어서 형세가 어렵고 힘이 약하여 우리에게 성심으로 기부하고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청하는데 만약 심초의 야인이 무리를 지어 돌입해서 경내의 사람들을 침략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종족이 아니라 하여 그들이 죽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구원하지 않을 것인가? 또 우적합 등은 매우 관활하니 오도리를 침략하겠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허한 틈을 타서 돌입하여 우리의 변경을 침범할지도 또한 알 수 없다. 이로써 본다면 만약 급한 변이 있거든 경상에다 군사를 배치하고 성원하기를 약속하여 한편으로는 그들의 약한 형세를 돕고 한편으로는 병고에 대응하는 것이 가하다. 그러나 경솔하게 손을 써서 사단을 만드는 것은 불가하고 혹 우리 인민을 죽이고 사로잡거나 우리 재물을 도둑질할 것 같으면 경은 저들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강하고 약함을 요량해서 임기응변하여 야인들의 업신여김이 없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종서가 회개하기를 저들이 성심으로 우리에게 기부하여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청하는데 그들의 죽음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약속한 자를 사랑한다는 뜻에 어긋남이 있고 또 적이 변경을 침범하는 방자한 버릇을 자라게 할 수는 없은즉 금단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마땅히 한결같이 내교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지금 영북진에서 치보하기를 남루의 우지개, 아라개 등이 사성 우지개와 아울러 100여 인을 거느리고 오롱초에 거주하는 오두리를 침략하려고 한다 하므로 신이 곧 군사를 보내 시위하였더니 우지개 등은 소득 없이 물러갔고 오두리의 남녀노소는 손모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의 모략을 알기 어려우므로 이미 각진에다 군사를 정돈하여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7월 21일 신유 5번째 기사 이천 배양덕 박률생 등을 처벌하다. 형조에서 이천 유강 배양덕 박률생 유사지 최준 전덕부 등의 방어를 헛수리하여 사람과 짐승이 실약 당한 죄를 이유를 상고하여 아뢰니 이천은 파직시키고 배양덕 정덕부는 장 100대를 박률생은 장 80대를 쳐서 아울러 변진에 배수하고 황보공은 장 80대를 속바치도록 하고 유강 유사지 최준은 다시 국문하에 아뢰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7월 22일 임술 첫번째 기사 토산현감 김해가 하직하다. 불러보고 말하기를 농상을 권고하고 환자곡을 거두어 나누어 주는 것을 제대하는 것이 수령으로서 먼저 힘쓸 바이니 너는 가서 힘쓰라 하였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7월 22일 임술 두번째 기사 한창수, 조말생, 문효종, 이징옥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창수를 판돈영 부사로, 조말생, 문효종을 아우러 판중추원사로, 이숙치를 공조판서로, 이징옥을 중추원사 겸 평안도 도절제사로, 유수강을 형조참판으로, 이중지를 동지중추원사로, 전광일을 중추원부사로, 김일기를 동지돈영부사로, 김중곤을 예조참의로, 성승을 경상도 병마 절제사로 삼았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7월 20일 임술 세번째 기사 이천을 천안군에 귀양 보내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천을 파직만 시키면 뒷사람이 무엇에 징계해 두겠습니까? 만약 율대로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각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라서 천을 충청도 천안군에 귀양 보냈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7월 24일 갑자 첫번째 기사 가뭄으로 불필요한 일부 공사를 중지케 하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7월 25일 얼촉 첫번째 기사 중추원사 조비형의 졸기 비형의 자는 평보이며 경상도 창녕현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체력이 남보다 뛰어나더니 어른이 되자 활쏘기와 말달리기를 잘 하였다. 이모년에 무과에 뽑혀 벼슬을 여러 번 옮겨 친종 호군에 이르렀다. 을유년에 외직으로 나가 옹진 병마사가
로 되었는데 마침 흉년이 들고 관가에는 저축한 곡식이 없으므로 백성을 여러모로 고율하였으되 자기 집 곡식까지 실어다가 구제하기도 하였다. 겨울에 소환되어 대호군으로 되었다가 다시 옮겨져서 상호군으로 되었고 또 외방으로 나가서 의주병마 절제사로 되었다. 그때 중국 사신 전가화가 비형을 아래좌석에 앉도록 위협하였으나 비형은 조금도 굴하지 않으니 가화가 크게 노하였다. 가하가 돌아갈 때 국가에서는 가하가 비형을 욕보일까 염려하여 임시로 파직시켰다가 곧 동지 총재로 임명하였다. 가보년에 국가에서 새로 경원부를 설치할 때 비형은 아비의 상을 만났으나 기복되어 경원 등지의 병마 절제사로 되었고 무술년에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로 옮겼다가 이듬해 소환되어 총재로 되었다. 경자년에 도총재로 승진되고 공조판수로 전임되었다가 다시 의정부에 들어와서 참찬으로 되었으며 곧 외직으로 나가 평안도 도절제사로 되었다. 경술년에 조정에 들어와서 중추원사로 되었고 갑인년에 또 경상도 도절제사로 되었으며 병진년에 소환되어 다시 중추원사로 되었는데 이때 와서 졸환이 나이 65세이다. 부엄이 들림에 조회를 이틀 동안 정지하고 조문하고 부의를 내렸다. 시호를 안무라 하였으니 너그럽고게 용납하여 화평한 것이 이고 고세어서 의리에 바른 것이 무이다. 비형은 채무가 훌륭하고 성품이 곧아서 변방의 장수가 되며 은혜와 위엄이 아울러 나타나니 사졸이 두려워하고 복종하였다. 적자는 없고 첩의 아들 조효생이 있었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7월 2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일식월식의 척후 사항을 서운관에 전지하다. 해가 밤에 먹히는 것과 달이 낮에 먹히는 것과 일월이 출입하여 먹히는 것 외에는 예조에 보고하지 말도록 일찍이 법을 세웠다. 비록 지하에서라도 만약 다시 둥글게 되고 처음 먹혀드는 것이 평지에서 가까우면 비록 예조에는 보고하지 않더라도 먹히는 그날을 서운관에서 미리 성종원에 보고하고 성종원에서 전개하여 본관 관원으로 하여금 삼각산 정상에 가서 척후하도록 하고 해와 달의 부분씩 하는 것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척후하도록 하여 영구한 항식으로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7월 2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남아 3명의 출산자에게 쌀을 하사하다. 옹진현 사람 박영실의 아내가 한 번에 사내아이 셋을 낳았으므로 쌀과 콩 아울러 7석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7월 2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오랑개, 아하리 등 14인이 토산물을 바치다. 오랑개, 낭보, 을간 등 10인과 오도리, 아하리 등 4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임금이 긍전전에 나아가 보을간 등을 불러보고 말하기를 너가 호의로서 자주 오니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하였고 그 나머지의 오랑개와 오도리 사람들에게 전교한 말도 전일 구적과 마조하 등에게 내린 교지와 같았다. 보을간이 아뢰기를 범찰과 동창 등이 고집이 세고 명민치 못하여 도망하려고 하므로 신이 여러 가지로 타일러서 중지시켰으나 범찰 등은 전심을 고치지 않고 도망간 연구로 마침내 가을 조에는 올 수 없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 호의는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였다. 보울간이 다시 아뢰기를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혹 형은 도망갔으나 아우는 남아있는 자와 혹 자식은 도망갔으나 아비는 남아있는 자가 있사온데 만약 범찰 등이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이라도 들린다면 혹 잇따라 도망갈까 염려되므로 이 뜻을 아뢰고자 왔습니다. 또 신은 조부 때부터 오로지 국가를 의지하여 진심으로 힘썼사와 소인이 죽음으로써 보답하고자 하여 왔습니다. 동창은 비록 도망갔으나 남아있는 자가 과반이나 되오니 만약
소인을 곧 돌려보내시면 신이 곡진하게 구휼하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내 마음에 매우 합당하니 내가 매우 기쁘다 하며 보울간이 또 아뢰기를 범찰 등은 이제 이미 심초로 도망갔고 남아있는 오도리 사람들을 야인이 침략할까 염려되는 바 다만 국가에서 나를 의심할까 두렵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변장도 벌써 알고 있으니 너는 의심하지 말라 하였다. 아하리가 아뢰기를 신은 전부터 오롱초 지방에 거주하는데 지금 소문에는 오직에 임아거가 우리 종족이 적고 형세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장차 침략하겠다는 것인바 신이 올라올 때에 신의 처자를 경원 가까운 곳에다 숨겨주었는데 신도 또한 깊숙한 곳으로 옮겨 살아서 저들의 침략을 피하고자 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부터 살던 곳보다 못할 것이다. 또 내가 그곳 지세를 모르니 장차 변장에게 물은 다음에 시행하겠노라 하였다. 인견을 마치고는 잔치를 베풀어주고 또 직예문관 박이 창에게 명하여 연청해서 교수를 읽게 하고 통사가 옆에서 교수의 뜻을 해설하였는데 전의 교수와 같았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7월 27일 정리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대소신료의 재택에 관한 제도를 아뢰다. 대소신민의 재택을 꾸미는 데 사치하기를 숭상하여 상하의 등급이 없는 까닭에 선등 6년의 교지를 내려 일품으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정한 제도가 있게 하였는데 지금 대소신료의 저택이 자못 제도에 지나쳤사오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누각의 간살과 보, 기둥의 자수를 마감하여 삼가 다음에 기록합니다. 대군의 재택은 60간에 누각이 10간이고 친형제와 친자 공주는 50간에 누각이 8간이며 2품 이상은 40간에 누각이 6간이고 3품 이하는 30간에 누각이 5간이며 서인은 10간 내에 누각이 3간입니다. 공주 이상은 정침과 ing랑의 보 길이가 10척, 도리 길이는 11척, 기둥 높이는 13척이고 나머지 간살은 보 길이 9척, 도리 길이 10척, 기둥 높이 12척이고 누각 높이는 18척입니다. 1품 이하는 정침과 ing랑의 보 길이는 9척, 도리 길이는 10척, 기둥 높이는 12척이고 나머지 간살은 보 길이 8척, 도리 길이 9척, 기둥 높이 7척 5촌, 누각 높이는 13척입니다. 그리고 서인의 집들은 간살은 보 길이 7척, 도리 길이 8척, 기둥 높이 7척, 누각 높이 12척으로 하되 모두 영조척을 쓰게 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7월 28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농사 형편을 살피다. 서교에 거둥하여 농사 형편을 살펴보았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7월 28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 절제사에게 야인들의 교지 취급법에 대해 전지하다. 야인이 교수를 가지고 각 고을을 지나가거든 각 고을에서 지영하는 절차는 그만두고 교수를 탁자 위에 둔 다음 향을 피우고 야인을 인도하여 대청 동북 모퉁이에 서도록 하며 수령은 시복 차림으로 위차에 들어가서 사배례를 행하고 교수를 받던 야인이 두 번째에 이르거든 사배례를 그만두고 다만 교수를 받들어서 탁자 위에 두라. 만약 야인이 교수를 가지고 자주 돌아다니는 자가 있으면 수령이 자에 다 이르기를 본국의 법에 교수는 지극히 중요한 것이므로 평상시는 감히 경솔하게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것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깊이 간직하여 평상시에는 가지고 다니지 말도록 조심하라 하고 또 교수를 둔 곳에서 야인을 접대하지 말 것이니 이 뜻으로서 각 고을에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7월 28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의정부가 전의감 해민국 재생원 의원의 엄격한 제수를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 아뢰기를 의학은 인명에 관계되는 바로서 그 업이 지극히 중하니 반드시 방수를
익히 읽고 양리를 환하게 통한 다음에라야 급한 때에 능히 증세에 따라 약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전의감 해민국 재생원의 의원들을 제수할 때에 취재한 획수의 차례를 분간하지 않고 다만 합격한 자이면 모두 차임하는 까닭에 취재한 분수가 비록 1, 2, 획인 자라도 만약 본품에 다른 취재자가 없으면 예대로 작품이 승진되며 산직으로 되면서 업을 돌보지 않고 공연하게 세월만 보내며 다음 해에 취재할 때에도 다시 더 힘쓰지 아니하여 겨우 1, 2분수만 얻으면 다시 작업이 승진되니 한각 관작이 분수에 넘칠 뿐 아니라 국가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뜻에는 매우 어긋납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10분 이상을 1등으로 하고 6분 이상을 2등으로 하며 3분 이상을 3등으로 하여 항식으로 정하되 1, 2등으로 합격된 자는 발탁하여 임용하고 3등인 자는 서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말며 만약에 1, 2등으로 합격한 자가 없으면 그 자리는 비워두더라도 서용하지 말아서 분수에 넘치는 폐단을 막으소서. 또 의원 등은 방스를 스승에게 배우지 않고 사사로이 습독하는 까닭에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배운 바가 고루하며 비록 경세에 능통한 자라도 의술을 천하게 여겨서 모두 업으로 삼기를 좋아하지 않으므로 의술이 장차 폐절될 것이오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지금부터는 유신 한두 사람을 택하여 교수관으로 삼고 3사의 의생 및 선진 의원 4품 이상을 아울러 교훈하도록 하소서. 유신은 비록 경세에도 능통하여 능히 양리까지 겸해서 알지 못할 것이므로 진맥하고 처방내는 법을 가르치기는 어려우니 3품 의원 중에서 양리에 정통한 자를 택하여 아울러 교관으로 차임해서 함께 가르치도록 하고 매년 봄 2월과 가을 8월에 취재하여 획수의 많고 적음을 상고하고 획수가 많은 한 사람을 상직을 주어 뒷사람을 권장하소서. 또 해민국에서 팔고 있는 약은 값이 너무 비싼 까닭에 대소병가에서 쉽게 구입하여 병을 구하지 못하니 지금부터는 가장 귀한 청심원 소화원 보명단 외에 나머지 약값은 값을 다시 정하여 내리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90권 세종 21년 7월 28일 무진 네 번째 기사 변효문의 관직을 파면하다. 의금부에서 변효문의 죄를 제서를 어긴 율례에 의하여 장 100대를 처하기를 청하니 관직만을 파면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7월 28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김종서에게 잔류한 야인의 진정책을 전지하다. 함길도 도우절제사 김종서에게 전지하기를 범찰과 동창 등이 언덕을 배반하고서 도망갔으나 잔류한 부락이 아직도 많으니 머물러 있는 무리도 잇따라 도망갈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만약 그 무리에게 선언하기를 우리 전하께서 이조 참판 채치운을 시켜 범찰 등이 도망한 사이로 중국 조정에 주달하여 기필코 돌려보내도록 할 것이다. 만약 윤허를 받지 못하면 다시 주달하여서 기어코 허가를 받을 작정이니 그들이 지금은 비록 도망갔으나 길이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는 없을 것이다 하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우리가 비록 도망가더라도 반드시 편안하게 살지는 못할 것이니 우리들은 한갓 오가는 데 수고할 뿐 아니라 피차에 살 곳을 잃게 된다고 여겨서 범찰의 꾀임을 듣지 않고 예전대로 편케 살 자도 혹은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그 말이 어찌 이치에 부당하며 유익하지 않겠는가. 이에 주문하여서 반드시 돌아오도록 한다는 뜻으로서 말하여 퍼뜨렸어.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말이 저절로 들리게 할 것이다. 경은 이 뜻을 자세히 알고 네 곳의 진장과 가만히 의논하여 야인에게 직접 말하지 말도록 조심하며 형적을 나타내지 말도록 힘쓰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 사기가 있으면 반드시 겉으로 나타내는데 저들이 만약 이런 계획을 알게 되면 어찌 국가의 수치가 되지 않겠는가. 경은 익히 계획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7월 2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7월 29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친히 삭제했을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7월 29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삼화 진해현감이 사직하다. 삼화현감 이윤과 진해현감 박연세가 하직하니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군사 말을 훈련시키고 농상을 권장하며 형벌을 조심하고 환자곡을 거두고 나누어 주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수령으로서 선무이니 너희들은 직임에 나아가 공경할지어다 하였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7월 29일 기사 네 번째 기사 평안 함길도 도 채찰사 병조 판서 황보인이 연변 비여책을 건의하다. 1. 평안도 연변의 각 고을 백성의 전지가 모두 강변에 있으니 구자는 모두 산골짜기 사이에 설치되었으므로 만약 저기 허한 데를 타서 돌입하면 미처 구원할 도리가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의주의 방산, 벽동의 벽단, 이산의 산양회 등의 목책을 모두 강변으로 물려서 설치하여 농민을 보호하고 도적의 형편을 살펴서 시기에 미처 응변하소서. 1. 연대는 영경을 수비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여연부 하무로 연대는 업성과 거리가 멀고 또 강 건너에는 적이 왕래하는 길이 많은데 그 사이에 연대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실로 타당하지 못한 바. 온대 주망보와 조명간 동쪽 봉우리 바위 위에다 연대를 쌓아서 적변을 살피도록 하고 또 이산의 파저강이 합류하는 양쪽 언덕에 가지가 많은 큰 나무를 베어 녹각성의 예의에 의하여 세워두되 강물이 얼기 시작하거든 물 위에서 7등굴로 비겨 얽고 가지가 많은 큰 나무에 돌을 메어 달아 물속에 넣어 함께 얼어붙도록 하소서. 또 창성군 어정탄에는 잡목 등을 설치하고 얼음이 할 때는 큰 돌을 그 위에 눌러 놓아서 봄에 얼음이 녹고 돌이 잠기면 우랑캐 기병이 쉽게 건너오지 못할 것입니다. 1. 함길도 갑산군에는 해마다 해상구자를 지나 깊숙이 적의 경내인 지향포에 들어가서 백반을 굽는데 지향포는 적로의 요충입니다. 적이 만약 군사를 숨겨와서 노략한다면 해상구자에 있는 군사로는 미처 구원할 수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지향포 동구의 서쪽에다 석보를 쌓고 갑산 천호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수호하도록 하오며 또 본군의 동쪽 가음마동은 동양북과 서로 연하여 있고 주민이 흩어져 살고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강원파에다가 성벽을 쌓아 주민들로 하여금 성 안에 모여 살도록 하고 또 연대를 쌓아서 살피도록 하소서. 1. 이산군 고등리 성은 사민이 산을 의지했고 예터가 아직도 남아있어 수순하기가 어렵지 않으며 연대와 여러 목책도 멀지 아니하며 만약 급한 병고가 있더라도 구원하기가 편리할 것입니다. 청하건대 금년 가을에 석성을 쌓아서 이산군을 여기에다 옮기고 양돌이 목책을 수호하는 것은 혁파하는 한편 앙토리 동구에다 작은 보루를 쌓아 본군의 천호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부방하게 하소서. 1. 소삭주의 신성기는 사면이 조금 험하나 안쪽은 평탄하고 넓으며 또 샘물이 많으니 청하옵건대 석성을 쌓아서 삭주부를 여기다 다 옮기소서. 또 구령구자에다 석보를 쌓고 삭주천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수호하게 하면 아울러 편리할 것입니다. 1. 서북쪽 야인이 아직 노여움이 풀리지 않았는데 평안도 의주와 인산 등 각 고을에는 요예처가 아니라 하여 혹 입보하는 것을 게을리하니 실로 염려스럽습니다. 앞서 의주 업성이 비좁다 하여 물려서 쌓을 터를 살펴 정하여 싸우니 청하옵건대 그 터에다 편월성 예와 같이 목책을 세우고 가까이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모두 여기에 입거시키되 만약 비좁아서 다 들어가지 못하면 또 고정주의 예터에다 목책을 세워서 가까이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모두 입거시키고 의주천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수호하게 하소서. 의주 서쪽의 금은동, 안림,
흥릉당 등 구자와 진병곳에다 신포 소리가 서로 들릴만한 거리를 요령하여 연대를 쌓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전일에 인산군에다 이미 성틀을 정하였으니 여기에다가 목책을 세우고 입보하여 굳게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1. 강계의 정부인 대성기는 산麓이 서로 연해서 땅이 비좁으며 샘물도 부족하니 업을 설치하기는 마땅치 못합니다. 만포구자는 정로의 요충으로서 성벽이 평탄하고 넓으며 우물이 넉넉하여 업성으로서 매우 적합하오니 청하옵건대 이 구자의 동남쪽에 석성을 물려서 쌓고 이웃 5, 60리 이내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알맞게 요량해서 여기에 살도록 하며 또 강계 절제사로 하여금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진에 머물러서 수호하도록 하소서. 여연부에서 상무로까지의 거리가 200여리인데 그 사이는 길이 험하고 막혀서 인마가 나란히 가지 못하므로 여연에 왕래하기가 극히 곤란하며 얼음이 얼게 되면 도둑이 두려운데 만약 급한 병고가 있더라도 여연에는 미처 구원하지 못합니다. 상무로 이상의 지역으로 보산, 후주 등지는 넓고 평탄하며 땅이 기름져서 모두 살만한 곳이오니 청하옵건대 상무로에다가 업을 설치하는 것이 편익합니다. 다만 앞서 쌓은 석보가 비좁고 샘물이 부족하니 업을 설치한 다음에 알맞게 물려 쌓았소서. 일평안도 외변의 각 구자 목책은 모두 비좁은 까닭에 만약 화재라도 있으면 인민 노소가 피할 길이 없으며 또 부방하러 온 남도 군사가 민호에 기숙함으로 남녀가 섞여 있어 더욱 옳지 못하오니 점차로 물려 쌓아서 군과 민이 따로 거처하게 하는 것이 가하나 물려 쌓기 전이라도 목책 안에다 군사들이 기숙할 곳을 별도로 쌓을 것이며 만약 목책 안이 비좁으면 성 밖에다 편월성의 예의에 의하여 군영을 지어 군사들로 하여금 민호에 기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함길도 사진과 각처의 장보가 모두 비좁고 민가가 조밀하여 화재가 두렵사오니 또한 이 예의에 의하여 영사를 별도로 지어서 군과 민이 따로 거처하도록 하소서. 1. 갑산군의 해상구자는 농소리와의 거리가 거의 200여리인데 그 사이에 살고 있는 백성은 여름이면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겨울이면 원근을 막론하고 아울러 해상구자에 입보하여 겨울을 지나도록 하니 공고의 표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하옵건대 그 중앙이 되는 삼수리에다 석보를 쌓아서 회산 이상의 백성은 모두 해산성에 입보하고 상란한 이하의 농소리 이상의 백성은 모두 삼수리에 입보하며 갑산천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수호하게 하소서. 1. 신이 혜령과 종성의 군포를 옮겨 설치할 곳으로 정해놓은 공수산 신기를 살펴보니 이 산은 한갓 야인이 침입하는 곳일 뿐 아니라 동구가 멀리 막혀있고 좌우의 산곡에 수목이 무성하여 인물의 왕래를 통망할 수 없사오니 목책을 설치할 곳으로는 적당하지 못합니다. 공수산 북쪽 10리쯤 되는 어탄수의 남쪽에 중봉이 있는데 동서북쪽이 험하고 또 삼면이 훤히 바라보이니 책보를 설치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청하옵건대 군포를 여기에다 옮기고 군사를 나누어 수호하는 한편 농사를 권장하소서. 1. 신이 함길도 연변에 내 업을 설치한 형편을 살펴보니 종성과 경우는 강과의 거리가 멀고 또 연대가 업성에서 혹은 5리 혹은 10리 혹은 20리 거리나 되어 오랑캐들이 침입하는 길을 전혀 통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랑캐가 혹 가만히 우리 경내에 들어와 숲이나 골짜기에 숨어서 허시를 엿보다가 틈을 타서 돌입하니 장수와 군사가 놀라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바 병진년에 겪은 경운의 병고가 명백한 경험입니다. 경운의 북쪽 다 온평은 평탄하고 기름지며 또 바로 강변의 삼로에 있어 적들이 내왕하여 모여드는 요충이고 또 그 동쪽의 후훈평도 또한 평탄하고 기름지며 후훈탄과 그 아래 여울도 모두 정로의 요충지인데
당초에 조치한 것이 허술하고 수호하기를 삼가하지 않아서 병진년의 도적들이 다 온평으로 들어왔다가 후훈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평은 황무한 풀밭으로 되어 있어 야인의 사냥터로 되었으며 주민들이 모두 훈훈평을 경작하고자 하여도 적을 두려워하여 감히 못하며 동근과 수주도 아울러 오랑캐가 침입하는 요회지인데 지금 또한 비워두고 지키지 않으니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디 큰 강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강 안쪽 땅을 지금까지 빈토로 두었으니 오랑캐들이 우리나라를 겁약하다고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종성을 수주에다 옮기고 또 다운에다 새로 읍을 설치할 것이며 동근과 수주 사이에 큰 강이 합류하는 자미하동 동구와 회령과 수주 사이 오릉초 동구에 모두 만호를 두고 회령의 서쪽 권두가 서봉 끝에다가 보루를 쌓고 후훈 탄변에도 또한 만호를 두되 권원 만호를 옮길 것이며 경원 오릉초 입구에는 모두 석성을 쌓고 군사를 두어 수호하게 하소서. 또 권두가 서쪽 봉우리 위로부터 경흥 남쪽 해구인 서수라 곳에 이르기까지는 신포 소리가 서로 들릴 만한 곳을 요량하여 모두 연대를 설치하고 또 도지제사의 행령을 종성 고벽성에다가 옮기는 한편 강변에다 긴급한 형편의 선후를 살펴서 혹은 돌로 쌓고 혹은 구덩이를 파며 혹은 나무를 베어서 세우면 우리나라 경계가 발라지는 동시에 적은 우리를 엿보는 마음이 없어질 것이며 변경 백성은 조석으로 경계하는 일이 없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여 번성하여질 수 있습니다. 평안 함길 양도의 큰 강 건너로서 도적이 진입하는 길은 평안도 의주에서 함길도 갑산까지이고 압록강 건너는 산세가 험주하고 혹은 낮은 곳이 있기는 하나 말단 오랑캐는 넘어오기 어려우니 모두 산골 물이 통하는 곳을 지나서 오니 산골짜기 험한 곳에다가 적당히 방색한다면 적이 쉽게 출입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돌을 쌓아서 방색한다면 역사가 매우 커서 갑자기 마련하기가 어려우며 구덩이를 판다면 토성이 부드러워서 쉽게 메워질 터이니 토지가 많은 큰 나무를 베어서 녹각성의 예와 같이 세워두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함길도 경성과 길주에 적이 오는 길은 모두 동양북과 서로 연해져 있어 먼 곳에 있는 적이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만약 강변에다가 충분히 조치한다면 염려할 것이 없으니 우선 나무를 베어서 방색하여도 편익할 것이며 회령에서 경흥까지 두만강 건너는 비록 높은 산이 있으나 그리 험하지 않으므로 냇물과 골짜기를 막는다 하여도 산을 타고 무난히 올 수 있으며 또 들판이 많아서 적의 침입하는 길이 하나뿐이 아니니 다 막기는 어렵습니다. 또 두만강 안팎에는 거주하는 야인이 잠은 많으며 기순하는 야인도 또한 이 길을 경유하여 들어오는 까닭에 갑자기 방색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오니 강변의 비어책을 빠짐없이 조치한 다음에 천천히 형편을 보아서 귀화하는 야인들이 들어오는 길 이외의 나머지 길로서 막을 만한 길은 모두 방색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압록강 건너와 길주 경성의 산골짜기로서 막을 만한 곳과 두만강 건너는 오랑캐가 오는 길로서 건너야 될 여우를 다음에 삼가 기록합니다. 의주 북쪽에 4곳, 동쪽에 4곳이고 창성 서쪽에 1곳, 북쪽에 7곳이며 벽동 서쪽에 6곳, 북쪽에 3곳이고 이산 서쪽에 3곳, 북쪽에 4곳이며 강계 서쪽에 7곳, 자성 서쪽에 3곳이고 여연 서쪽에 12곳, 동쪽에 7곳이며 갑산 서쪽에 2곳, 북쪽에 2곳이고 길주 서쪽에 1곳이며 경성 서쪽에 3곳, 북쪽에 1곳이고 회령 남쪽에 9곳, 서쪽에 3곳, 북쪽에 5곳이며 종성 서쪽에 13곳이고 경흥은 동쪽에 17곳, 북쪽에 6곳이며 경흥 북쪽에 5곳입니다. 하며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아울러 도순철사가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되 다만 제6조의 고정주의 목적을 설치하는 것은 아직 정지할 것이며 의주업성의 사람 수요를 요량하고 편올성의 예의에 의하여 물로 사자는
청과 인선의 목적과 네 곳의 연대를 쌓자고 하는 것은 우선 정지하고 각처에 석보를 다 쌓은 다음에 쌓도록 할 것입니다. 제12조의 건원 만호를 옮겨두자는 것과 다원에 새로 업을 설치하자고 한 것은 그 편부를 도관찰사와 절제사로 하여금 함께 논의하여 아래게 한 다음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제13조의 방색할 곳은 이번 가을부터 시작하되 부방군으로 하여금 쌓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1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일본 선화자 1조 등이 대장경을 청하다. 임금이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았다. 일본 대내전 다다량 지세가 보낸 상관인 선화자 1조 등이 반열에 따라 토산물을 바침으로 1조 등을 불러보고 이르기를 대내전이 우리나라를 시성으로 대우함으로 나도 또한 더욱 후하게 대우하는데 이번에는 너희들이 험한 길에 고생스럽게 왔구나 하니 1조 등이 아뢰기를 대내전이 수임한 이후로 항상 사신을 보내어 조의하고자 했사오나 병난 때문에 사인을 보내지 못했사온데 기국에서 먼저 사람을 보내어 통신하시와 대내전이 황곡함을 이기지 못하였고 또 상덕에 감격하여 우리들을 보내서 두터운 은혜를 살해한 것입니다. 또 대내전은 조정 때부터 불법을 신봉하였는데 이번에 다행히 사찰을 지었으니 불경이 없어 한하다가 우리들이 오는 것을 인하여 대장경을 청구하였습니다. 또 통신사가 우리 경내에 왔을 때 성군 한 사람이 도망쳐 숨었는 바 대내전이 널리 수색하였으나 잡지 못했으므로 늦어짐을 염려하여 우선 우리들을 보내고 뒤따라 다시 찾아서 바치려고 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이르기를 고마운 뜻은 내가 이미 알았다 하였다. 다다량 지세가 예조에 글을 올리기를 김인영 가을에 전하께서 중신 고덕종 등을 멀리 보내시어 위로하여 타이르시고 많은 하사품을 내리셨사오니 배명의 욕됨이 매우 과하였습니다. 보내신 교우를 받들어 읽음에 두렵고 떨려서 스스로 진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잘 것 없는 지세가 대체 무슨 말을 하오리까. 삼가 큰 칼 20자루, 창 10자루, 백초련 15필, 청초련 3필, 황년초 2필, 접는 부채 200자루, 향 10건, 붉은 칠을 한 주발 10벌을 드립니다. 변변찮은 물품이오라 어찌 후에 감사하오리까 마는 얘기에 얘는 옥백만을 말하는 것인가 하였으니 조카는 이 정성을 살피고 전하께 올려주시면 지극한 다행이겠습니다. 이 지방은 풍속이 무를 숭상하여 내세의 업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지세는 이를 연유하여 비로법보 대장진전을 구하여 불법에 귀의할 뜻이 있으나 인연이 닿지 않았는 바 알지 못하거니와 기국의 여러 절에 간직한 장경으로서 한 권도 빠짐없는 것을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전하의 뜻을 받들어서 먼 지역을 이롭게 하여 주기를 엎드려 바라오며 이제 글을 적음에 있어 군말임을 깨닫지 못하오나 지세가 적간관에서 사신 고공과 면대할 때에도 평소 기대하던 바를 멀리 전하에게 통해주기를 대강 언급하였습니다. 최후 강령하시고 조정 신하들께서도 각자 보증하십시오 하고 또 통신사로 갔던 첨지중추원사 고덕정에게 글을 보내기를 휘하께서 거느린 김연이 갑자기 도망해서 간 곳을 모른다는 것을 듣고 이에 적간관 사량관의 영을 내려서 집집마다 알아보고 호마다 물었으나 잡지 못했는데 마침 적간에 김연의 모습을 약간 말하는 계집이 있으므로 그가 정을 통하고 숨겼는가 의심하여 가혹하게 문초하였으나 그는 신에게 맹세하며 알지 못한다고 하니 죄를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묶어서 휘하에 바쳤더니 휘하께서도 또한 한 말로 조치할 수 없어 보고문만 본 다음 계집은 하국에 머물러 두고 전하의 교지를 받은 후에 처결할 것이라 하셨으니 이것은 하국으로서는 알 바 아닙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무리는 아침에 저녁 운명을 모르는 것인데 하국에서 어찌 한 계집을 잡아 오래도록 보호하겠습니까? 휘하께서는 용서하십시오. 김연이 중이 되어
중들 속에 섞였는지 알 수 없어 온갖 계책으로 여러저래 찾았으나 또한 분명치 못한다. 하국으로서 쓸만한 방책이 없으나 후일에라도 김년을 찾아 잡으면 곧 배편에 돌려보내겠으며 하국에서 태만한 것이 아니오니 용서하시고 살펴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8월 2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올영합 음도을온의 조회를 받다. 임금이 근정전에 나아가서 불러보고 이르기를 너가 좋은 뜻으로 와서 조회하니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우리 조종 때부터 너의 조부를 무율하였고 너의 조부도 또한 능히 순복하였다. 나도 또한 조종의 뜻을 본받아서 더욱 무율하였는데 동천과 범찰 등을 키워주는 은혜를 저버리고 온 종족을 거느리고 도망갔으나 남아있는 오도리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않고 예전대로 살고 있으니 진실로 사랑스럽기도 하다. 너희들이 이미 이 무리들과 이웃이 되었으니 마땅히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함께 태평을 누리도록 하라 하니 도론이 대답하기를 신은 조부 때부터 성상의 언덕을 후하게 입은 까닭으로 신이 지금 와서 조회하는 것입니다. 범찰과 동창은 어리석은 고집을 깨닫지 못하여 국가의 후한 언덕을 입고도 드디어 도망갔으나 신은 성상의 언덕을 후하게 입었사온데 어찌 감히 옮겨갈 뜻이 있겠습니까? 원래부터 거주하는 곳에서 예전처럼 생업을 편케 하며 전이라도 안마 등의 물건을 받잡고 그때에 즉시 와서 사은하고자 하였으나 다만 길이 멀고 또 변장이 막고 보내주지 아니하여 마음과 같이 못하다가 이제야 와서 조회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도적이 왕래하는 길목이고 서울에 오는 혼란도 반드시 여기를 경유하여 여러 종류의 야인으로서 조회하러 오는 자도 또한 여기를 지나서 오게 되오니 소인이 매우 염려하는 바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고 이어 교수를 내렸는데 그 교수는 보울간에게 내린 것과 같았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8월 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큰 바람으로 나무가 뽑히다. 비가 오고 큰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뽑히고 기와가 날아갔다. 태풍.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8월 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여흥부흥군 가면은 민별에게 받들게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여흥부흥군 가면은 적선 민추를 시켜 제사를 받던 지가 여러 해였다. 지금 추가 죽었는데 후사가 없고 다만 천첩의 자식이 있으니 제사를 받들도록 하기는 마땅치 못하므로 지금 민무질의 아들 민촉에게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촉이 비록 무식하나 부원군은 다른 신하 예와 다르니 3대를 제사하도록 허가하고 또 촉의 아비는 이미 종사의 죄를 지어서 가묘에 합사할 수 없은즉 촉의 다음 아우로 하여금 특별히 무질의 제사를 받들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8월 4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전투마 양산책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식량이 충족하고 군사가 많도록 하는 것이 군국의 근무입니다. 만약 백성의 식량이 부족하면 병력은 무엇으로 강하여지며 비록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여도 전마가 모자라면 공격력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 평안도 함길도 백성은 농사를 모두 소의 힘으로 하는 까닭에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나 돈에 소 없는 백성에게 어찌 두루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급한 대로 먼저 하고 다음은 천천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한길도 연변 네 고을 중에 회령부 백성은 소 있는 자가 적어서 농사를 힘껏 하지 못하므로 식량 곤란을 면치 못하는 바 재용감의 1년 경비로 쓰이는 신포의 수량을 계산하고 한길도에서 1년 동안 상납하는 포를 적당히 감하여서 그것으로 길주의 남 각 고을에 소를 사가지고 회령 백성에게 나눠주면 백성들이 농사를 힘껏 할 수 있고 변경 고을도 모두 조금은 충실해질 것입니다. 전마 같은 것은 국가에서 완급을 깊이 알고 각 목장에
몸이 작고 흠이 있는 말은 아울러 군사에게 나누어 주고 사복시의 말도 들여보내는 것이 가끔 있으나 말의 수요가 적은 까닭에 말을 받지 못한 군사가 잠못 많아서 전마가 전일보다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신유년 봄철에 시작하여 매년 평안 함길 양도의 목장에 있는 말로서 국용에 충당할 만한 것은 제외하고 그 외의 말은 모두 찾아내어서 군사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또 제주 목장에 몸이 작고 흠이 있는 말은 남김없이 찾아내어 국용을 요량하고 나머지는 계문한 다음 양도에 나누어 보내고 전라, 경상, 충청, 황해도와 경기도 목장의 말도 또한 이 예대로 모두 찾아내어 국용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또한 평안 함길 양도에 보내면 도질대사가 알맞게 요량하여서 나누어 주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여 수년만 지나면 양도의 전마도 거의 넉넉할 것입니다. 또 변경백성과 수호하는 군사에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극변에서 말을 먹이지 말도록 하고 어기는 자는 소재 관리가 고찰하여 논죄하며 만약 금방을 어기고 노아 기르다가 약탈당한 자가 있으면 말 임자와 당의 관리를 아울러 논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